단지 앉았다 일어날 때만 좀 시큰거리고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초기고 아무 문제 없으니 약이나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서동원입니다. 무릎 건강, 더 이상 중년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젊은 여성들에게서, 심지어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있는 아이돌에게서도 생기는 질병이 바로 슬개골 연골 연화증입니다. 이번 주제인 슬개골 연골 연화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허벅지 앞쪽의 힘줄이 무릎 관절을 거쳐서 종아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힘줄을 당기면 우리가 무릎이 쭉 펴지게 되죠. 축구를 한다고 치면은 축구공을 발로 뻥 찰 때 바로 이 대퇴사두근이라는 허벅지 앞근육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힘이 무릎 밑으로 전달이 될 때 무릎 관절의 힘줄이 만나는 부분이, 만약에 힘줄로만 되어 있다면 무릎이 구부리고 필 때마다 그 힘줄이 닳아서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이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힘줄 속에 뼈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종자골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이렇게 힘줄의 관절면에 뼈가 있는 종자골이 몇 군데 있어요. 뭐 손가락에도 있고 무릎에도 있고 뭐 발가락에도 있고. 그런 종자골 중에 가장 큰 종자골인 무릎에 있는 뚜껑뼈라고 하는 슬개골, 이게 이제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무릎뼈와 닳아서 이제 연골 연화증이라는 그런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통증도 생기고 붓고 물차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은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 보면은 무릎을 꿇고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무릎 꿇고 오래 생활하거나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를 많이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은 무릎 앞쪽에서 뚜껑뼈가 꽉 눌려 갖고 그걸로 인해서 연골이 상하게 되는 연골 연화증이 오게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서구식으로 바꾼다고 하죠. 뭐 침대 생활을 하고 의자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바닥에 쪼그리고 안 앉고 이런 서구식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연골 연화증을 막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리가 똑바로 일자가 아니고 약간 휘어 있으면, O자로 휘어 있거나 X자로 휘어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연골이 닳게 되는, 뚜껑뼈가 살짝 어긋났다 들어가고 어긋났다 들어가는 현상으로 인해서 연골이 닳아서 연골 연화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무릎이 휘거나 또는 내 생활이 너무 그냥 좌식 생활만 하거나 이런 경우는 위험도가 올라간다. 물론 구부렸다 폈다 하는 뭐 일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심지어 뭐 절을 많이 하거나 이럴 때도 올 수 있는 게 연골 연화증입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 그 병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요. 연골이 자꾸 깎이고 마모되면서 거기서 이제 연골 가루도 생기고 그러면서 무릎에 부종을 만들면서 무릎이 부어서 물차게 되면은 윤활 기능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다른 쪽 멀쩡한 연골도 일찍 마모가 되는 또는 물렁뼈가 찢어지게 되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 합병증을 유발하는 시초의 질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뚜껑뼈, 슬개골, 연골 연화증을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아파 안 되게 예방을 하거나 또는 관절경으로 연골 연화증을 근본적인 치료를 하거나 이런 거가 필요한 이유도 그걸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이제 발생이 되면 무릎에서 자꾸 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그 소리가 이렇게 한번 이런 음압이 풀리는 소리 정도는 뭐 관절에서 어디서나 날 수 있지만은
음압이 풀린 것 같은데도 계속 같은 소리가 반복이 된다. 그거는 연골 표면이 뭔가 거칠어졌다는 얘기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뚜껑뼈가 자기 위치에서 구부릴 때 삐걱하고 어긋나는 현상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거든요. 자꾸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또 붓는다. 거기다가 통증까지 지속된다. 그러면은 연골연화증이 이미 많이 진행된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문의 진찰을 꼭 받아서 내 슬개골이 건강한지 아니면 연골연화증으로 연골연화증에 또 기저질환이 어긋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받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는 안에서 자극이 있다는 건데 한 번 났다고 당장 연골연화증 진단되지는 않고요.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연골이 깎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소리 그리고 계속 소리가 나면서 이제는 통증까지 오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때는 연골연화증이 상당히 의심되죠. 그래서 소리 한두 번 났다고 또 소리가 뭐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난다고 연골연화증이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안 나는 사람보다는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예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허벅지 앞쪽을 스트레칭 하는 겁니다. 옆으로 누우셔서 발목을 잡고 무릎을 뒤로 쭉 당기면 허벅지 앞이 뻐근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스트레칭 자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리를 쭉 펴서 모아서 들기 운동, 이것도 좋습니다. 자기 스트레칭과 자가 운동을 해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형외과 가면 요즘 히알론산이라는 연골 윤활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6개월에 한 번씩 맞아두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자꾸 시큰거린다. 그럴 때는 반드시 연골의 표면 손상이 꽤 큰 경우는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하거나 전문의 진찰을 받고 그 다음 치료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된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그 자체로도 안 좋고 또 그 원인을 만드는 X자들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어긋나는 현상 때문에 또 연골연화증이 심해지는 거니까 그런 경우 연골연화증 자체도 해결을 하지만 어긋나게 만드는 원인도 해결하는 관절 내시경적 수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골연화증을 낫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이거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뭐 지금 잘 걸어다니는데 내가 왜 이걸 고쳐야 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예방을 위해서라도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슬개골이고 이 무릎의 홈에 가운데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구부릴 때 이게 어긋나거나 자꾸 바깥쪽으로 연골이 닳게 되는 연골연화증이 오게 되고 심하면은 퇴행성 관절염까지 오게 돼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죠. 결국은 구부릴 때 끌고 가는 요 바깥쪽에 막이 있거든요. 요 막을 내시경으로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일로 와갖고 이제 구부리고 필 때도 자기 위치에서 움직여지니까 이쪽에 편마모가 생기는 연골연화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 간단한 수술이에요. 수술하는데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그 목적은 이걸로 인해서 여기 밑에까지 이 파랗게 보이는 여기가 물렁뼈가 있고 걸어 다닐 때 딛고 다니는 부위가 망가지면은 그때는 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필요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여성분들은 가사노동을 많이 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집안일을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뚜껑뼈가 계속 혹사를 당하고요. 똑바로 일자인 경우보다 O자나 X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뚜껑뼈 가운데 잘 있지 않고 구부리고 때마다 약간씩 밖으로 밀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연골연화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이들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항상 그 허벅지 근육을 잘 키워서 뚜껑뼈 어긋나지 않게끔 근력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40대, 50대 지나면은 결국은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게 방치가 되면은 결국은 70 넘어서는 인공관절 받을 무릎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40, 50대 계속 문제가 되면은 MRI 한번 찍어서 이미 연골 손상됐다,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저절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대절제술이라는 뚜껑뼈 밸런스 맞추고 살짝 다듬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게 꼭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뚜껑뼈에 붙어있는 근육이 4개가 있거든요.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은 머리가 4개인 그 근육이다 해서 4개의 방향에서 오는데 뚜껑뼈로 집중되어 있는데, 그 근육이 서로 균형을 이뤄야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근육 힘이 약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그냥 바깥쪽에 있는 힘줄만 당기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부드러운 근육은 상대적으로 약해서 어긋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여성분들이 잘 오고, 또 무릎을 무리하게 많이 구부렸다 뺐다 하는 그런 운동이나 춤을 추는 분들한테도 잘 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무릎 사이에다가 뭐 조그만 공 또는 뭐 단단한 베개 뭐 이런 거를 하나 끼고, 그리고 다리를 모아서 붙이고 들고 버티기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4개의 근육 중에 이제 안쪽 근육을 강화하고, 또 뚜껑뼈가 자기 자리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근육이 힘을 줘서 균형 잡혀주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무릎 사이에 뭘 하나 끼고 드는 운동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허벅지 앞쪽 뒤로 당겨서 스트레칭 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뭐 MRI 찍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진단이 돼서 좋겠죠. 근데 초기는 대부분 MRI 없이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려서 위에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서 뚜껑뼈를 보면은 연골연화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뚜껑뼈가 가운데 있지 않고 이렇게 밖으로, 심한 분은 앞으로 옆으로 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충분히 진단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무릎에 손을 얹고 구부려 보면은 이 뚜껑뼈가 밖으로 밀리는 게 느껴져요. 그럴 때는 연골연화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 초기 치료는 스트레칭, 근육 운동, 또 연골 주사 뭐 이런 치료를 하면 되죠. 그런데도 낫지 않으면 그때는 MRI 찍어 봐야 됩니다. 연골연화증 초기 증상의 대표적인 게 앉았다 일어날 때 앞쪽에 통증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단 일어만 나면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하고 잘 걸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느낄 때는 내 무릎은 큰 문제는 없어, 그냥 단지 앉았다 일어날 때만 좀 시큰거리고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초기고 아무 문제 없으니 약이나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되거든요. 바로 그 앉았다 일어날 때 애구구 하고 무릎 짚고 일어나거나 그때 시큰거리는 거 외에는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러더라도 그게 바로 슬개골 연골연화증 시작이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연골이 닳고 이제 말기 퇴행성 관절염까지 올 수 있는 그 증상이니까 간과하지 말고 그때부터 연골 주사 맞고 또 스트레칭하고 근육 키우는 거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슬개골에 제일 안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으면은 기계적인 압력에 의해서 뚜껑뼈가 눌려서도 슬개골 내측의 연골이 손상될 수 있고, 그 압력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슬개골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슬개골을 건강하게 해야 또 건강한 관절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무릎 꿇으면은 인생이 자꾸 무릎 꿇는 인생이 되듯이, 슬개골 입장에서도 무릎을 꿇으면은 관절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인생을 위해서나 관절을 위해서나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개골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차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